비니가이님, 일바. 이 방송 세팅을 좀 제가 잘 못해서 좀 일찍 시작했어요. 댓글 창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저 총체난국이다, 총체난국. 그죠? 오늘 한 30분 정도? 주제가. 부자철만 오르면 한국 축구 폭삭 망했수다. 부자철이 얘기하는 거는 뭐 뉘앙스는 망했다는 얘기죠. 기성용이랑 뭐 누구나 다 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 심각성에 대한 차원의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 망했다. 마음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고 선수들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다음에 본인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느끼는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고 또 객관적으로 하나를 본다 그러면 한국 그 유스 팀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그 대회를 나갔을 때 H 대표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번번이 아시아권에서도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아시안 게임 못 나가나요? 뭐 이거 U23 못 나가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폭삭 속았수다 뜻이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서정으로 나오는데 홍명보한테 속았다는 말. 이강인이 본인 SNS 올린 거예요. 진짜로 얼마 전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죠. 이강인이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속았다 하면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맞는 말이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고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뭐 약간 조크를 하지 않았냐 그런 느낌이고 구자철이 하는 얘기 뭐 간간히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 축구가 상황이 좋지 않다 위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위기의 척도를 대표팀 수준에 놓고 지금 뭐 볼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그 각 대표팀의 축구 수준이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거죠.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뭐 이 제목에 달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성이가 나와서 한 얘기들이에요. 축협회 1만 명 시대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 황당하다 이거죠. 들어보면.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축구 혁신의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논의를 이뤘습니다. 첫째는 이제 축구 거버넌스 혁신 방향이고요.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을 기반으로 종목 특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 체육회 기준에서 프로, 실업, 대학, 승강대 등으로 축구를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공모하게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의 근거 조항 기대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선수 성장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 등록 패러다임과 대한 리그 시스템을 좀 혁신하고 우수 지도자와 함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 참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박지성이 지금 뭐 유소년 축구 개발과 관련해서 육성과 관련해서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무슨 철학이 나왔다. 철학이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학이 나왔다 하면 그냥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똑같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슨 이거 유소년에 대한 어떤 철학을 제시를 한다 아니면 뭐 지도자를 확충하고 시설을 늘리다 어떤 시설을 늘려요? 어디에 어떤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다 호언들이에요. 이런 거는. 해외 경험을 쌓게 한다. 어떻게? 예? 어떻게 해외 축구 경험을 쌓게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둘째 이제 유소연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선수 성장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 등록 패러다임과 선수 등록 패러다임은 뭐예요? 선수 등록 패러다임은 선수를 등록하는데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인식의 틀이라는 게 어느 시대를 관찰하는 인식의 틀, 인식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인데 선수 등록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예?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수 등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유소년 육성의 철학이다. 유소년 육성의 철학이 아직도 없어요? 대한 리그 전체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제 유소연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선수 성장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 등록 패러다임과 선수 육성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등록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예? 안녕하세요. 호타리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우수 지도자와 함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한 국제 참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런 우수 지도자와 함께 국제대회에 참여를 늘려야 된다. 우수 지도자의 기준이 뭐냐고. 그리고 어디에 우수 지도자가 있냐고. 예? 야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강화의 독립성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협회가 관련 규정과 문제 인식을 좀 공유하는 자리였고 다음 회의 시에 좀더 전력강화위원회 독립성이라는데 전력강화위원이라는 게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어서 전력강화 회의가 열릴 때만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뽑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주시킨 다음에 기술연구팀과 통합으로 해서 전력강화위원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축구협회 내에는 전력강화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표팀 전력강화를 위한 단체로 있는 건데 그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거는 역시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한 거죠. A 매치인 경우에, A 대표팀인 경우에. 그럼 그 이하 대표팀에도 관여를 하느냐? 물론 관여를 해요. 근데 지금은 관여할 수 없는 게 이제 모집이잖아. A 대표팀은 아직까지 모집 체계가 아니지만 지원을 받아서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선발하는 구조잖아요. U23 이하로만 내려가도.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이라는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U23, U18, U19 이런 데는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A 대표팀은 왜 안 되냐 이거야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유소년 철학의 성장 철학을 가지고 등록 선수의 패러다임을 바꾼 다음에 우수한 지도자와 해외 경험을 많게 한다. 어떻게?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해외로 자유롭게 많이 내보낸다고 하게 되면 감독 코치들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교실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전지 훈련을 어디 간다. 대회를 참여한다, 학예 훈련을 간다, 동계를 간다 하면서 마련하는 목돈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어느 팀은 해외로 가요, 심지어. 그러면 해외 가는 비행기값, 숙소값, 식대, 뭐 훈련 참가비, 무슨 비해서 부모들로부터 잔뜩 걷어요. 이게 대학팀에 한 60명 정도 되는, 대학 선수팀을, 60명 정도 되는 대학 선수 팀이 동계 훈련을 어디 태국에 나간다. 1인당 600만 원씩 들어. 600만 원. 예? 몇 억이 든다고요. 60명이 나갔는데.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활성화시켜서 내보낸다.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가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가 주체가 돼서 일반 클럽들을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J리그 자체의 산하 유스팀의 선수들 중에 또 일부 선수를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연수 경험을 시키는 구조로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느냐? 프로 산하 애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육성을 해서 좋은 선수를 길러내겠다고 해도 거기에 혜택을 보는 선수는 결국 우수 선수들이에요. 그 우수 선수들은 발굴 육성이 필요 없어요. 왜냐? 선천적으로 잘하는 애들이니까 타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애들이에요. 문제는 약간 뒤떨어진 애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에서는 중간에 있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간 애들의 성장을 시켜야만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상향에서 잘하는 애들을 해외 연수 보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거랑 중간층에 있는 전체 축구 선수 중에 70%, 80% 육박하는 중간층에 있는 중간 실력 애들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더 잘하는 애들로 만들어서 확대시키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결국 잘 못하는 애들을 더 잘하는 애들로 끌어올려서 잘하는 애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2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에 잘하는 학교는 뭐 예를 들면 K리그 산하 구단들, 유스 구단들. 근데 그런 팀들이 결국 잘하는 거고, 그 밑에 그 외에 이제 일반 학교 중에 잘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학교에 있는 애를 전체를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선수를 선발해서 내보낼 것이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집중이죠. 효율과 집중. 거기에 결국에는 누가 나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나가서 경험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그건 하고 있으니까. 중간층을 얼마나 더 두텁게 만드느냐. 그 중간층에서 더 좋은 교육을, 더 좋은 훈련을 받으면서 중간층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상향 실력으로 보내는 그 구조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도 없다 이거지. 그냥 본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그냥 축구 잘하는 데 타고난다고 보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기 뭐지 개인기 좋고 기술 좋고 하는 애들이 눈에 띄니까 걔들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나와가 누구 부자철이다 나와서 하던 얘기들은 전부 다 그냥 공허한 소리들인 거예요. 특히 박지성에 대해서 뭐 선수로서의 박지성을 내가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 그 전북 협회 회장 얘기가 맞는 게 공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찬다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제일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질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 나와서 법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 가장 빠삭한 사람이라고 해도 축구협회가 돌아가는 걸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이거야. 그 사람이 부동산을 보는 시선이랑 주식을 보는 것도 다르고. 네? 축구를 잘한다는 게 축구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박지성이 한 얘기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얘기들인 거예요.
자, 투표 1만 명을 한다. 기자가 이 후반에 물어요. 1만 만 명보다 더 될 수도 있느냐? 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 선수가 11만 명에다가 그 중에 유소년들 빼고 나면 뭐 11만 명까지는 안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앱을 깔아라. 앱을 깔아서 전자투표를 하자. 그러면 이제 당첨되는 사람 만 명을 선정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복잡하게 필요한 거예요. 4년, 5년에 한 번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 명의 물론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 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거 방법에 대해서. 근데 그냥 서버를 이용하는데 공짜는 아닐 거예요, 그게. 물품을 빌리고 이런 거는 공짜가 되겠지만. 자, 그게 이제 공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 지금 200명 선거인단에서 정회원이 37명이가 그래요. 30명, 38명. 나머지는 다 준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명 중에 37명을 빼면 163명. 164명은 준회원이에요. 준회원은 뭐냐? 선수를 하거나 지도자를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할 때 내가 대한축구협회에 가입을 해요. 회원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걔네들이에요. 그럼 정회원은 뭐냐? 정회원은 시도지사 협회 뭐 이런데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에요. 단체들. 정회원이라 그래서 회원이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단체예요. 그 단체는 어디 있냐? 대한축구협회 산하 지부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축구협회, 부산 축구협회, 서울시 축구협회 이런 단체. 또 한 가지는 연맹. 고등학교 축구연맹, 중앙 중등 축구연맹, 대학 축구연맹 이런 식으로 프로 축구연맹. 연맹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또 뭐냐 정회원이 프로리그 K1이에요. 구단들. 그리고 그 구단의 대표들이 아니면 협회, 연맹의 대표들이 정회원으로서 투표를 행사를 하는데 반드시 회장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저 대리인으로 가도 돼요. 나머지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정회원이냐? 이 사람들은 축구협회를 구성을 하고 가입을 하고 할 때 연회비를 얼마씩 낸다 이거예요. 연회비를 얼마씩 내고 정회원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물론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때는 협회라는 거나 단체나 이런 걸 구성한 다음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거고 대한축구협회라는 사단법인 조직은 그 정회원들이 대의원을 구성하려고 이사를 구성하고 뭘 구성을 한 다음에 운영이 되는 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준회원이라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명을 투표인단으로 선정을 해서 200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러 오라. 어디로? 대한축구협회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163명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통보를 해요. 랜덤으로. 지난번에 통보를 했을 때 총 195명인가에 통보를 하고 참석한 사람이 180몇 명인가가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만 명을 한다. 만 명을 참가하는데 실제로는 만 명 이상의 통보를 한다면 만 명이 참가하도록 한다. 그러면 만 명이 안 되면 어떡하냐? 9,999명이면 첫 번째. 투표를 안 할 것이냐? 두 번째, 만 명이 어떤 식으로 투표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장 다 모이는 거 불가능하지 않냐? 왜? 지금 천안으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이 천안으로 내려가는데 2시간 걸리고 남부지방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천안으로 가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린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만 2,200만 명이 살아요. 이 2,200만 중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서 제일 많은 만 명 중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만 명 중에 6,000명 정도는 이쪽 지역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분포로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6,000명이 한날 1시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6,000명이 그냥 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차비랑 바깥 얹어야 될 거 아니야. 6,000명에 대해서. 그 돈은 예산은. 두 번째, 만 명에 대해서 13,000명을 선정을 공려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명에서는 투표율이 높다 이거예요. 한 90% 가까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한다. 그런데 만 명 이상이 되고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인으로서 차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올 수 있겠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다, 지도자다 이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선수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 이거야. 고등학교 18세 이상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아마 될 수 있고 대학 선수도 될 수 있고 K4, 뭐 K3 이런 선수도 될 수 있고 심판들도 될 수 있고 평일날 다 와서 투표를 하라는 거거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투표를 실시하는데 과연 다 올 것이냐? 첫 번째. 근데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시간,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10,000명으로 늘렸을 때 뭘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투표인단, 선거인단 수를 늘리면 네? 거기에 집단지성이 발휘가 돼서 가장 좋은 인물, 축구협회 가장 적합한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10,000명으로 숫자를 늘리면 선거 자체가 공정해진다는 보장이 있냐고.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이 돼요?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10,000명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출마자들에 대한 입장은 200명인 경우에는 전화를 돌리면 며칠 만에 전화를 다 돌릴 수 있어. 선거인단 명부를 보고 10,000명이 되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하냐 이거야. 선거운동을 지방에 있는 단체들 다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10,000명 이상의 이제 감시자가 생겼다. 그러면 선거인단에 나온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 단순하게 던져놓고 10,000명 이상 그냥 뽑자 이런 게 아니라 10,000명으로 규모가 확장이 됐을 때 확대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냐 그지. 사람만 늘려놓으면 공정해져요? 공정성은 오히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지지. 투표를 하나 안시에 10,000명이 천안에 있는 축구센터로 와서 투표를 하시라. 몇 명 가냐 이거야. 그 중에 그거 하러 몇 명이나 가냐고. 집 앞에 있는 것도 투표하러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반인데 총선 대선 하게 되면 투표율이 60%안 넘어가잖아. 보통은 잘. 집 앞에서 하는데 동네 앞에서 걸어서 100m, 200m, 500m 안쪽에서 투표를 하라는 것도 안 한다 이거야. 예? 가서 왔다 갔다 해봐야 30분 내에 걸리는 일도. 근데 차를 몰고 2시간, 3시간 동안 가서 투표를 하라. 그래 전자투표? 전자투표 좋다 이거. 전자투표. 전자투표는 그냥 공짜로잖아. 그거는.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철없는 짓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면 그냥 저 뭐지 중국의 공산주의 시대 아니 북한의 인민 저기 뭐지 뭐 인민재판이라 인민민주주의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21세기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축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냐? 바로 이런 후진적인 애들의 생각들 때문에요. 후진적인 애들의 공정이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네? 그런데 세뇌되어 있는 애들. 그렇게 세뇌된 애들이 우리 축구판이다, 정치판이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본질적인 발전을 안 한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주식 사이드가 8% 빠졌어요. 아니 주식 시장에서 예? 주가가 8%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생각해. 물론 그 주식 투자하는 애들은 엿됐겠지. 얼마 전까지 얘기하잖아. 라이브에 유튜브 내 라이브 할 때 어떤 애들이 주식 투자 내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우리나라 기업 뭐 잘 되는 거 있어요? 왜 본질적인 발전을 더디게 더 안 되고 하느냐?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전문가인 척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문가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수를 늘리면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특정한 대한축구협회라는 큰 단체 아니면 한국 축구의 전체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전 지식, 물론 선거운동을 어떤 식으로 펼치게 되면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유권자들이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유권자 자체가 랜덤이냐라고. 우리가 일반 투표하는 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10분의 1밖에 투표를 못 들어간대. 만 명이라 해봐야. 예? 그러면 그 만 명이 들어가는데 만 명이 10분의 1의 확률로 랜덤으로 내가 뽑히는 사람인데 내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꿰뚫고 있어야 되냐? 아니라 이거지. 보통은. 그러니까 그거 인원수를 늘려서 투표를 하는 인원을 늘린다고 해봐야 거기서 어떤 공정함이 확보가 되느냐는 거야. 내 얘기했지만 정회원은 예를 들면 회장이 직접적으로 전임 회장, 지금처럼 회장 공석이면 아예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전임 회장에 뭐 똘마니가 나온다고 하면 그 똘마니와 전임 회장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회원 37표밖에 없다 이가. 어차피 지금까지도 나머지 163표, 160표, 170표는 어쨌든 본인들의 손을 벗어나 있는 거라 이거지. 그 표들은. 그럼 그거를 선거인 명부를 받다 그래서 심판한테 여성 축구 선수한테 고등학생한테 대학생한테 회장이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표를 매수할 수 있냐고. 그런데 왜 그게 만 명으로 늘어나면 그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선거운동 자체를 바꿔야 돼. 왜냐 어차피 경선을 치러야 되게 되면 누군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통해서 본인을 어필해야 되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접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합리적인 소통 채널이 있어야 돼.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저기 어제 선거 관련해서 그거 오잖아. 지역에 대해 후보들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다. 그럼 랜덤으로 선출을 한 투표인을 정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먼저 보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정책이나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천재에 있는 사단법인의 축구판을 그냥 정치화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정치가 들어가고 법치가 되게 되면 이게 공정하다 이런 생각이라고. 뭐 어떻게 공정함이 확보가 돼?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공정해져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한데 그 다양한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뭐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냐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생기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그게 나와요? 정의롭다는 게 뭐냐고. 공정하다는 게 뭐고. 그래서 협회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혁신이라고 이제 뭐 대한축구협회 막상 실제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이거를 협회 내부의 정관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협회에 있는 사람들 정회원들끼리 이제 별도 회의를 거치고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그 내부에서도 의사 결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를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지금이야 뭐 논의 차원에 있고 이러니까 아직 뭐 바뀐 거 실제로 바뀐 건 없고 대한체육회 관련된 선거 그러니까 가맹단체에 선거법을 바꾸는 것조차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8월 마무리 짓는다니까. 8월 마무리 짓고 선거 방법을 정하는데 선거 방법에 대한 거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개판되어 있는데 만약 전산으로 한다. 그럼 이제 전산에 대한 부정선거 그 다음에 각 지역 협회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 그럼 이제 투표소에
통째로 표가리를 표 바꿔치기라는 부정선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지역 사무소에서 이제 10,000명을 한 곳에 다 모을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참관인, 검토인, 뭐 안내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전국에 거기 찾아가서 해라. 그것조차도 다 차를 가지고 4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돼. 10,000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 이거. 공인하고 뭐 하고 절차를 거쳤어. 그걸 전부 천안으로 옮긴 다음에 개표를 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누구 돈으로 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돈 더 내려주나 이재명이가? 그 대한축구협회 공정하게 선거하라고 국회에서 대한체육 저 축구협회 선거 비용을 한 50억 내려주나? 네? 황당한 인간들이에요. 황당한 인간들이에요. 황당한 짓거리다.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케 한다.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회장이 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라이브 할 때 얘기했지만 아니 어떤 경제인이 축구에 대한 조예가 깊은 어떤 경제인이 현행 어디 대기업이다 재벌 그룹의 이사다 임원으로 있다. 예? 그런 사람들 거기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회장은 비상근이잖아. 비상근에 연봉이 없는 사람이잖아. 급여가. 그럼 만약에 거기를 회장을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겠다. 돈을 달라. 회장이. 신문선이 와가지고 나 회장인데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임금을 지불해달라. 신문선한테 1억 5천 2억을 준다 이거 회장 연봉을.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아니. 왜? 원래 할 일이 없거든. 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비상근이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왜 대한양궁협회 회장 정의선이가 비상근으로 돈만 대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느냐? 원래 회장은 할 일이 별로 없거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양궁 뭐 공정한 시스템에서 선수들 선발돼가지고 성과를 올리는데 현대자동차가 투자만 하고 관여는 안 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회장이 돈만 내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경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양궁은 그게 잘 돌아간다 이거.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도 돈만 내고 암칸냐 하지 말라. 그 양궁은 돈을 안 받고 본인이 회장이 돈을 내고 아무런 관여를 하질 않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평소에 양궁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몇 개 따든 세계선수권 따서 몇 개를 따든 회장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아니면 기업처럼 큰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도 아니고 기존에 늘 하던 거를 매년 반복하는 집단이라고. 그럼 거기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가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거기에 연봉을 주고 앉혀놓으면 뭐하냐고. 어차피 할 일이 없는데. 나와서 뭘 하라는 거야?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을 그게 간섭하는 거겠지. 괴롭히거나. 네? 그럼 협회가 직원들을 간섭하고 괴롭히면 효율이 올라가요? 어차피 하는 일인데? 무슨 예산 절감을 하는 구조, 뭐 아니면 기업처럼 무슨 극단적인 이윤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냐고. 기껏 해야지 문제에 불거진 게 그거잖아. 감독 선임에서 공정성이다 불공정이다. 그것조차도 비상근들이 하는 거잖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거조차도. 그러면 기업에 유명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연봉을 얼마를 줘야지 이 조직이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느냐. 네? 어떤 미친 기업인이 여기 와가지고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한데 연봉 조금 받고 거기 앉아가지고 축구협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회장실에 앉아서 뭐 하냐고. 그 사람은 1년 내내 4년 동안 뭐 하냐고. 회장의 연봉을 줘야 된다. 전력 강화에 연봉을 줘야 된다.
연봉을 안 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봉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전력 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강화경도 상시 전력 강화를 할 수 있는 해외나 무슨 어떤 상설 기구 연구처럼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축구 기술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획기적인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있는 거라고. 어떠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떤 조직이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 조직을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해당 선거 절차가 불통경하다. 그거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잖아. 해당 선출 방법상의 시스템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인 거지. 그러한 절차가 지난 100년간 특별하게 이상 없이 지왔기 때문에 그 절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협회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들어보라. 무슨 카르텔 얘기했다. 어디에서 어떤 카르텔이 있어서 그 카르텔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지. 네? 걔네들 카르텔이라든지 지금 박지성, 박주호, 박주호, 뭐 이영표도 카르텔이에요. 그런 식이면. 협회 내부 직원들. 다시 말하면 안티축구협회의 입장에서 떠들고 있는 애들을 보면 그 안쪽에서 보면 걔네들이 카르텔이라고. 본인들이 근무하고 잘 근무하고 있는 축구협회를 악마시켜서 끌어내리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니네가 뭔데 내 밥그릇을 건드리냐. 물론 뭐 그런 협회 내부에는 지금 뭐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씨발 뭐 이러다 잘리겠지. 딴 데 옮겨야지. 어디 프로 구단이나 알아볼까. 아니면 어디 연맹으로 자리 옮길까. 그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새끼들은 그만두고 협회에 있어. 씨발 백날 천날 있어봐요. 어차피 발전에 도움 안 된 새끼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애정을 갖고 축구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거지. 협회가 잘 돌아가도록. 니네가 밖에서 뭐 안다고 떠드냐. 그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내부적으로는.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누가 판단하냐 이거야. 그 문제를. 혁신이라가 4차 회의까지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 왜? 알맹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전문적으로 다뤄야 된 구체적 사항들이 이거 10차까지 가도 별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 회의를 할 때 대한축구협회 입장으로 나서는 김건혜인가 하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내용을 뭐 박지성, 이영표가 떠들고 대한체육회에서 떠들면 체육협회장 유승민이잖아. 탁구 치던. 네? 그런 애들이 떠들면 그 떠든 내용 받아 들고 와서 이제 협회 내부 들어가서 뭐 어떻게 뭐 얘기하고 하겠죠. 정작 손을 대려고 할 때 이제 협회 저항이 어떠냐 이거지. 병신들이면 그냥 손 들고 백기 투항할 것이고 그런 생각 있는 놈들 같으면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할 거고 이런 문제가 밝혀지는데 축구협회를 대변을 해서 축구협회 쪽에서 나와서 기자 인터뷰나 어디에 뭐 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있는 새끼들도 물갈이 하는 거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아. 자기들 밥그릇 그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나와서 떠들지도 못해. 항변도 못하고. 그러니 무슨 소신을 갖고 이렇게 일했겠냐고. 그런 새끼들은 다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럴 거면. 자기들이 봤을 때 옳고 틀리다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옳고 틀리다 기준으로 유튜버들이다. 박지성, 이영표나 대한체육회에서 나와서 떠들었을 때 그러한 발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언론에 얘기를 하거나 네?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거나 하는 새끼들은 단 한 새끼도 없다 이거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런 썩어 빠진 조직이라 그러면 당해도 싸! 이 새끼들은. 네. 그런 애들은 당해도 싸요. 보면.
국회의원 선거처럼 더 혼탁해질 수도 양날의 검이다. 지금 일반 변화가 필요하니까 바꾸긴 바꿔야. 떡고물을 몇백 명이 나눠 먹던 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떡고물을 풀어라 이거잖아. 이권 다툼. 떡고물이라는 게 뭐 있어야지 거기 사실은. 홍유모 스타트를 끊었다. 홍위병 홍건적에는 빨강이 문제. 야 빨강이 문제는 국힘당의 문제인데. 그냥 아쉽지만 우리 한건 땅이 너무 좁아 시장 규모 너무 작아서 그렇다. 내수 시장이 너무 좁아서 그놈일 수밖에 없다. 그놈이에요. 전략가 가면 새로 뽑아보세요. 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전문가들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전문가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전문가들이 내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 이야기밖에 안 나요. 시간 좀 지나면 보면 내수시장이 폭삭 망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K리그는 재미없어서 보기 싫고 이슈몰이는 해서 돈은 쉽게 벌고 싶고 이중적인 이런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다. 뭐 언론 문제들도 있고 그 언론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협회의 무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 무능한 그런 것들이 무능한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국민의 눈치 물론 뭐 협회가 눈치를 아예 안 본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지금처럼 입 다 쳐닫고 그냥 조용히 당하면서 숙청이 당한다 그냥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것도 협회 내부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없다. 그 일을 20년 30년 해갖고 온 인간들이 보면 요새 유튜버들 다 눈치 보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자리 선점하러 난리 부르스 중 진짜 의리도 없고 상도도 없고 기대도 안 합니다. 뭐 그렇겠죠. 박문성 같은 애들도 뭐 협회 들어가서 일하거나 이런 거는 원치는 않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 본인 실력도 안 된다는 본인 스스로 잘 안 할 것이고 보면. 근데 이제 박문성 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지 이제 뽀롱이 나지. 애들 실력이. 걔네들. 사고 치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정치 얘기인데 준석이 들어왔나? 준석이 안 들어와서 뭐 별 재미없을 거고 본인들이 나중에 욕먹는 차례가 올 때 어떻게 처신할지 뭐지 이게 완전 여야 정치처럼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 되어버린. 지금이야 뭐 이제 뭐지 이런 새로운 개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협회 관련된 문제, 대표팀 선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다루어지겠죠. 더 다루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뭐 나은 방식을 채택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절차가 더 공정해진다고 하는 게 더 공정해져서 그럼 더 효율적인 집단이 되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절차가 공정해졌어요. 그 공정한 절차에서 선임된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느냐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거는 감독도 마찬가지고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표팀 감독을 특정한 예산 내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 뽑는다 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재인가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지. 결국 그거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네. 월드컵 성적을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감독을 데리고 4년 동안 부려먹어야 돼. 뭐 중간에 물론 뭐 예선을 치른다 아시안컵의 성적이 안 좋다 이러면 계속 욕을 먹고 경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면 월드컵을 기다려야 돼. 월드컵을 보려고 그러면 4년을 고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인내심이 그 정도 되냐 이거지 지금. 과연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무슨 혁신이다 뭐다 떠들어봐야 별로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와서 4차까지 회의한 결과로 기권한다는 게 투표인단을 10,000명으로 늘리겠다. 네?
만 명으로 늘리면 더 공정해지고 더 절차적으로 하자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 뽑힐 것이다. 물론 박지성이 나오면 뽑히겠죠. 박지성이 나오면 뭐 선수다 지도자도 이런 데서 박지성 적극적으로 밀어줄지 모르지. 근데 박지성은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오느냐? 궁금하죠 이제.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회장으로. 근데 회장으로 나오는데 신문선이 나오고 또 허정무 나오고 차범근이 나와. 누구 뽑냐고. 보면. 인기 투표다. 인기 투표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데. 보면. 박용우라든지 백솔 이런 애들 진짜 국대 선수 맞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원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정 포지션 특정 선수들의 실력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 축구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도 뭐 감독 비판하는 거 좋아. 홍명보 비판하고 김영광이 홍명보 비판하고 누가 홍명보 비판하고 이천수 홍명보 좋아. 홍감독 비판함과 동시에 선수들의 수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라 이거지. 이강인 손흥민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이강인 손흥민처럼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고. 네? 30위권, 세계 30위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선수를 가지고 세계 8위권 성적을 기대한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해. 토너먼트긴 하지만 이 토너먼트 최종까지 가기에는 8경기를 가까이 치러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실력이 다 드러나고 최종적인으로 누가 그 대회를 잘 준비했냐. 결국 스페인이 우승하더라 이거지. 프랑스가 최강인처럼 보였는데 프랑스가 지고 아르헨티나가 최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르헨티나가 지더라 이거지 결승에서. 네. 1, 2, 3, 4위, 7위 그게 결국에는 4강이었거든. 한국이 30위권에 있는 것은 30위권 수준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좋아졌느냐? 지난 40년간 아니라 이거야. 보면 한국 언론이 벌써부터 차세대 메시 마라도나 스페인도 인정한 이강인 이 난리를 치는 게 문제라는 거. 뭐 이강인 아틀레티코 7번까지 받은 거 보면 올 시즌부터 ATS는 그래도 주전으로 가지 않냐 그런 기대는 갖게 해요. 보면 그래도 큰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한 거고 그러자마자 AT가 또 한국으로 오죠. 쿠팡인가 뭐 플레이를 한다고 지금 한국에 오는데 이제 이 쿠팡 플레이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으로 오는 팀들이 많아졌죠. 바이에른 뮌헨도 뭐 제주도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도 오고 그 다음에 맨시티도 오고. 왜 오고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느냐? 예? 거기에는 항상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게 딸려 있어요.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PSG도 그랬던 거고 지금 H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좋다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보면 선수 망하라고 고사지는데 전북 축구협회 회장은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회장을 하는 초딩제 축구했다던데. 유럽 애들이 거기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협회 들어가서 하잖아. 옛날에 저기 뭐지 부산에 축구협회 무슨 부회장 하는 사람은 그 좀 뭐 기업인 출신인데 반깡패였어. 응? 기업가 출신인데 젊은 사업가 출신이었는데
주변 인물들이 다 부산 칠성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 엄청 좋아. 유럽 애들이 한국 알아서 한국 기사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고. 심연으로 곧 떠난다. 네이버 최강 공순이만 반갑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 있다. 아 미토? 또 늦게 들어왔네 미토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 전북축구협회장, 지역협회장들 보면 진짜 기성세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분노가 생기냐? 준서가. 한 시부터 점심시간이라. 그렇구나. 특이하다. 한 시부터 어떻게 점심시간이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제일 크다. 아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나? 전북 회장이? 저런 사람이라서 싫어 하나? 응? 다른 건 난 내용은 안 봤는데. 뭐 여행 갔다고? 그런 것 때문에. 꽁돈 쓰고 여행 다닌다고. 원래 가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대한체육회장이나 산하단체 연맹 회장들 뭐하러 가요? 그럴 거면 선수들만 가면 그만이지. 초딩 때 축구부 한 사람이 EPL 리그인데 축구 모른다가 아니라 행정을 모른다는 거잖아. 축구 모른다는 얘기가 행정에 대해서 뭘 아냐, 인생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박지성 나이 40 조금 넘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얼만큼 아노? 한 60살 산 사람만큼 아나? 몰라 그렇게. 알 수가 없어. 임원이 되려고 난리 부르스. 뭐 임원 되면 연봉도 높아지고 물론 고용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저 이제 대기업 다닐 때 보면 11월인가 12월 초 되면 임원들 사직서를 1월 다 받아놔요 미리. 전체 임원에 대해서 쫙 사직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의 임원 리스트를 보고 승진시킬 사람 그 다음 내보낼 사람 쫙 정해서 통보하면 끝이에요. 통보받으면 그날로 집에 가고 빠이빠이 회사로부터. 임원들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인생 무상이다. 물론 뭐 회사 오래 다녀가지고 차장, 과장, 과장, 차장, 부장 달고 임원 이사 달고 임원 달고 뭐 하면서 오래 버티긴 했지만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딱 그만두고 나가야 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쉽지 않죠 그것도. 요새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임원은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야. 임원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 보면. 혁신이 방향 쓰기 축협을 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입시제도 자체를 손보는 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입시제도를 손본다. 체육 특기자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거든요. 체육 특기자 제도를 없앤다 하는 거는 예체능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 손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체능도 실기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보면. 그거 전체를 다 손봐야 된다는 건데 그 손을 보려 그러면 문체부가 나서야 되거든. 협회랑 대한체육회에서 나서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를 대학을 가게 하고 누구를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느냐.
일반 학생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치러서 대학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교육부로 이관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대한축구협회라는 거는 기본적인 사단법인이고 지금 입시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문체부의 아웃소싱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기능을 일부를 애들의 진학과 관련된 일부를 떼서 체육부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원래 걔네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체육회는 축구협회라는 거는 개인들의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식이 출렁거리면서 막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어떤 사람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나눠줘요.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얘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럼 이 회사는 국영화 시키겠다. 국민에게 끼치는 게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축구협회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지금 애들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팀이 있고 그 대회를 협회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대부분은 뭐냐? 입시제도 관련된 것들은 문체부의 아웃소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 부분을 전부 다 체육회가 교육부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관련된 업무를 이관시키면 상관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다 교육부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축구협회 쪽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왜냐? 본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회를 운영을 하고 성적을 관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목적은 아니어서.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체육 특기자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기에는 국지 선양이라는 게 딸려있던 문제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체육 특기자를 육성해서 올림픽에 나가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연금을 지급하고 이런 나라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저 어디 공산권 국가 이런 데서 나는 거지. 미국의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아니면 육상 연맹으로부터 보너스를 받거나 상금을 받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억을 주니 2억을 주니 포상금을 내는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육상 선수들도 나이키 뭐 공식 후원을 받는다든지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는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받거나 포상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포상금이라서 1억씩 받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고 아예.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돼요. 보면. 케냐다, 그 다음에 뭐 이디오피아다 이런데 장거리 육상 선수들, 마라톤 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도 기준 기록, 다시 말하면 세계 몇 위권 안에 기준 기록이 아니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스폰서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대회에 나가서 돈을 뭘로 버느냐?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마라톤 대회를 찾아 나가서 상금을 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거기서 받은 상금으로 집도 짓고 가게도 차리고 하는 게 애들이. 세계 기록 기준으로 세계 몇 위권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아디다스 나이키가 후원을 해요. 용품을 지원해주고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물론 이디오피아나 케냐 같은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나 아니면 일정한 선수들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육상 종목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후진국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 의미 없죠. 여름 휴가는 올해 없다. 여름 휴가는 올해 없고, 안 갈 계획이다.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갈 데가 없다. 애들이 어디 간다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세종대왕이 밤에 한글 배포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다 들고 일어나.
철권 정치 안 하는 이상 못함. 아저씨 때 도박 많이 했나요? 요새 친척 동생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말칼해서 난리더라. 우리 때도 도박은 항상 했었어. 우리는 뭐 골목에서부터 이렇게 짤짤이라 그러나? 짤짤이에서 동전이 많이 갖고 다니는 시절에는 짤짤이 가지고 동네에서 뭐 다 짤짤이 해서 2진 이상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애들 또 돈 따먹게 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강의실에서 포카 치는 게 유행이었고, 이게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 도박, 특히 그 새마을운동 하던 박정희 시절부터, 근데 박정희 시절 이전부터 시골에서는 겨울에 농한기, 농사를 짓지 않는 시절에 도박이 굉장히 많았었어. 왜냐면 겨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할 일이 없어서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노름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그 옛날에.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새마을운동하면서 도박 같은 거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도 뭐 지분 개선이 되고 뭐 신장도가 깔리고 했지만 겨울에 계속 사람들이 고스톱 치고 하투 치는 거. 그게 굉장히 시골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요. 경마에 관련된 거는 뭐 경마뿐만 아니라 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카지노 페인들 엄청 많잖아. 경마 페인들도 많고. 그게 근데 뭐 애들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좀 연령대가 그 돈 따먹게 하는 거는 뭐 흔했었어 옛날에도. 방식이 다른 것 뿐인 거지. 그 도박도 뭐 모독세. 어릴 때부터 일찍 배워야 타짜가 되죠. 일본이 생활체육 기반의 부분적 엘리트 쪽으로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생활체육 기반 부분적으로 어떻게 엘리트로 돌아가느냐? 선수 선발 육성 과정이 이제 우리랑 다르게 거기는 4강 제도라는 게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부활동을 하면서 지역 리그를 거쳐요. 지역 리그를 거치는데 그 지역 리그를 우리나라처럼 단일 무슨 대통령급에다 금강배 대회다 무슨 전국체전 이런 식이 아니라 지역 리그를 계속을 하고 그 지역 리그를 통해서 전국 천왕배 대회를 나가는 거, 일본 야구 고시엔 야구 대회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대회를 나가게 되는 게 전국 대회가 2번 있어요. 고시엔 여름 대회, 가을 대회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럼 대학은 진학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이제 어느 대학 축구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과정들은 비슷해요. 이 학교에서 뭐 저 학교에서 부르면 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중에 엘리트들은 어떻게 가느냐? 각 학교 내에서도 등급이 나눠져요. 등급이 나눠져서 잘하는 애들 위주로 대회를 나가는 애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축구팀의 회원수가 규모가 큰 도시에 있는 학교는 축구부원이 80명에서 100명까지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지역에서 예선을 거치거나 그 토너먼트 대회 리그나 예선을 쭉 거치는 동안에 스카우트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스카우트가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뭐 어느 대학으로 보내겠다, 데려가겠다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JFA에서 운영하는 탤런트 아이디에 의해서 선발되는 경우. 그 친구들은 일본에서 뽑혀서 재능이 탁월한 애다고 느끼는 애들은 별도 관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별도 관리를 받더라도 진학과 관련된 것들은 본인의 자유예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 내가 프로팀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느 특정한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U 산하, J리그 산하 어느 팀에 가고 싶다는 것은 개인이고, 어디로 가든지 일본은 47개의 JFA 산하에 트레센이 있어요. JFA 공식 트레이닝 센터. 근데 그 트레이닝 센터 아래쪽에 도도 부현에 이미 또 있고 그 밑에 지역에 또 있어요. 시군 단위로.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느냐? 3,000명 가까운 일본의 그 A 라이센스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 JFA 파견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수가 선발이 돼.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JFA 주간 훈련센터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나가요.
필요하면 주중에 주말에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경기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거기로 가거나 아니면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학예 별도의 선수 선발을 통해서 걔네들을 따로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뭘 하느냐, 현대 축구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 전술 훈련은 안 시켜요. 오로지 기술 훈련을 시켜 18세까지 애들.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하고 얼마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냐, 그 다음에 개인 전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 어떤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6년 7년 동안 관찰해요 애들.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중에 U18 대표를 뽑는다, U20 뽑는다 할 때 선발을 해요. 어느 팀에 가 있든지, 대학팀에 가 있든지 프로팀에 가 있든지 그 친구의 활력도, 그 다음 그 친구의 성장세들을 보고 불러서 별도로 교육시켜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은 그냥 진학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일반 부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다. 근데 축구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수업을 다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얘네들이 뭔가를 혜택을 보는 거 없어요. 보면.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나는 U18에 간바 오사카 팀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싶다. 거기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수업은 다 해야 돼요. 거기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지금 축구 선수들 이런 애들 훈련 시간 부족하다 그러는데 훈련 시간 부족한 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겨울이 되면 해가 5시 되면 완전히 져요. 4시 반에서 5시 되면. 도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해가 되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라이트가 켜져 있고 이렇지 않으면 조명시설이 이런 게 없으면 훈련을 할 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학교 정규 수업을 다 끝나고 U18이든 뭐 프로 산하팀이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트로 내가 가겠다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는데 거기서 만약에 간바 오사카 팀에 가 있어 성적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축구를. 아니면 지역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거나 잘해서 프로로 계약이 되면 프로로 가는 거고. 근데 60명, 70명 이렇게 있는 팀들, 고등학교 팀. 그 중에서 프로 J리그 1이나 J2로 한 명, 2명 보내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 게 일본의 축구팀이 4,000개가 있거든. 4,000개, 학교에 4,000개라 그러면 J리그 1에 들어갈 수 있는 캐파가 4,000명이 되네, 1년에. 40명도 고등학교 출신 중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뭐 K1 바로 못 가면 대학을 가는 거고 대학 갔다가 다시 저기 뭐지? 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미토마라든지 이런 애들 저기 아야스 이런 애들도 대학에 갔다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알고 나카무라 겐고 가와사키 프론탈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한테 헤딩하는 공 던져주고 있어요. 그 선수가. 걔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작아가지고 전국대회 우승을 못했다. 계속 준우승 하다가 대학교 가서 주호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선수로서 인정을 받고 대학 가서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간 다음에 프로에서 17년 가까이 선수생활을 했거든. 국가대표도 하고. 그게 가능해요. 어느 대학을 가든 상관없대. 미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를 안 가더라도 결국 잘하는 애들은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니까 특정하게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프로 가고 싶다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일본처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학교라는 말도 일본에서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말도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거고 학교의 건물의 구조도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근대학교들을 전부 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의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식 저 목조 그걸로. 저희 학교 다닐 때 저기 학교 건물이 목조였거든요, 일부가. 그 체육 시스템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랑 다르게 우리가 다르게 발전시킨 거는 일본처럼 물론도 일본의 현재 있는 대중 스포츠의 확산도 옛날부터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엔 축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야구만 많았고. 지금은 배구, 뭐 농구, 뭐 전부 다 지금 다 확산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일본 도쿄 전체를 타고 다녀보면 일본의 학생들 중에 얼굴 까맣게 된 애들 중에 이상한 장비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저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데 애들. 그다음에 동네 어디 갈 때마다 보면 일본 축구부 애들 저녁에 훈련 마치고 옷 똑같이 입고 하교하는 애들 흔히 보거든요.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축구는 부활동의 일환이고, 부활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방과후 활동이에요. 거기서 내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을 택해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그 길을 못 가니까 그런 애들은 일반 대학을 진학을 그냥 하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면 그냥 저기 뭐지 취업을 하는 거고. 우리처럼 특기자 제도를 넣어서 특정한 자격 조건에서만 대학을 갑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어차피 우리 뭐 사척에 가까운 학교에서 대학교로 가게 되면 문이 확 좁아지죠, 거기도. 그러니까 일본처럼 제도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훈련 시간 부족하다고 난리치는 판에 수업을 다 하고 나서 해라, 운동을. 그럼 우선 학교에 전부 야간에 조명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택가 내에 있는 학교에 조명시설을 만들어서 조명을 비추게 되면 민원 때문에 조명을 켤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 어디서 훈련을 해요? 애들이. 축구 옷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리려고 그러면 지도자와 운동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축구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키워서 일본도 가는 건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레슨을 받고 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그런 코스를 찾아가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수 선발 시스템, 스카우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애들에는 기회를 주어진다 이거 보면 거기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축구로서 축구를 배우고 축구를 즐긴다. 방과후 활동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웬만한 고등학교 축구부랑 비교했을 때 다를 게 없거든. 근데 거기에 무슨 지금 그 유명한 저 세이와 학고엔 같은 거 막 개인기가 막 잘 가르쳐 드리블 특화 학교들 그런 데 가는 애들이 그 학교에 80명에서 100명 이상의 선수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 나이에 걔네들 중에 프로 1년에 몇 명 보내냐 이거예요. J1에 못 보내요. 그런 축구 특화학교에 있는 애들 학교조차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4,000개 정도 되니까 특정한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제1번 국가대표를 몇 명 배출했느냐가 아니라 제1원에 몇 명 배출했느냐 이런 것들이 그 학교의 그거예요. 축구 명문이 아니냐는 보면 대학이야 당연히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유명한 대학들 있죠 몇 개. 국가대표 많이 배출하고 하는 J1 선수들 많이 배출하는 학교도. 우리나라 뭐 연고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 거. 그런 학교는 이제 전문적으로 잘하는 애들을 데려가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본과 뭐 비슷하게 느끼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는. 실제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좋은 뭐 이슈 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얘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지금 끄기 전에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